와, 에너지 엄청 좋네요.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이아몬드 김동영입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정말 긴 연휴였는데 지금 인천공항에 역대급 정말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외국 가는데도 애를 먹고 있다고 막 그런 뉴스들을 듣고 있는데 이 자리에 와 보니까 역시 사업가들은 이 연휴 기간도 뜨겁게 보내셨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감개무량한 환영식을 받은 것 같습니다. 작년 제가 왔었는데 그때 혹시 저 보신 분 있으세요? 와, 처음 보신 분들도 많으시죠? 네, 원래 처음 보신 분들은 대답을 잘 안 하시거든요. 그래서 오랜만에 다시 또 오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다들 이번 달이 이제 그 아메이 달력으로는 이제 전반전 마지막 달입니다. 네, 전반 후반. 그래서 9월 달에 시작을 해가지고 이번 2월 달이 지나면 이제 우리는 하반기에 접어듭니다. 그래서 이 전반전을 잘 마무리하고 또 힘차게 후반전을 시작하고자 하는 의미로 그래도 좀 젊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제가 이렇게 오지 않았나 생각을 하면서 저희 또 뜨거운 열기와 에너지를 조금이라도 나눠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전 이런 곳에 올 때마다 항상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 PPT가 잘 나와야 될 텐데 이 영상들이 에러가 생기면 안 될 텐데 왜냐하면 오늘 이 황금과 같은 2월 1일 첫날 토요일에 여기 지금 한 200분 이상 이렇게 와 계신 것 같은데 이 많은 분들의 귀한 시간이 1시간씩만 모여져도 200시간이라는 시간이 지금 이 자리에 동시에 존재하는 거잖아요. 거기서 이 귀한 분들의 귀한 시간이 헛되게 되거나 혹시 아니면 방송 사고가 일어나거나 그러면 너무너무 제가 안타까울 것 같아가지고 좀 신경을 많이 쓰는 편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잘 나왔으면 좋겠고요. 저를 처음 보신 분들도 많다고 하시니까 제가 간단히 제 소개를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아메이는 이제 그 오랜 역사가 있죠. 한 65년의 역사가 있는데 이제 세대 교체를 이제 하게 되면서 이제 초창기에 시작하셨던 분들 그리고 이제 넥스트 제너레이션 다음 세대로 이렇게 이어져 가는데 이제 한국에 아메이가 들어온 게 이제 1991년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34년 역사가 있는데 한국에서도 이제 다음 세대를 이제 키우기 위해서 이제 어떤 단어를 사용하기 시작했냐면 이제 U35라고 Under 35 만 35살 미만의 젊은 리더들을 이제 키워서 세대 교체를 성공적으로 하자. 이게 글로벌 프로젝트로 이제 시작이 된 건데 전 아직 유사모입니다. 그거 얘기하려고. 네, 34살이고요. 아까 사회자분 굉장히 이렇게 놀라시면 안 돼요. 네가 도대체 어떻게 해서 유사모냐 완전 나이 많아 보인다 이러시면 안 되고 나름 오늘 나름 분칠도 좀 하고 왔습니다. 저는 아까 사회자분 소개해 주신 것처럼 이제 가족 비즈니스를 하고 있고 저희 부모님의 영향을 받아서 이제 아메이를 알게 됐습니다. 뭐 뒤에 더 얘기 더 드리겠지만 저는 이제 아메이 비즈니스 올해가 이제 10년 차입니다. 네, 2016년 1월 1일에 제 손으로 회원가입을 하고 이제 막 불나방처럼 이렇게 시작했던 그 일이 벌써부터 10년 차가 됐습니다. 저희 같은 이제 젊은 세대 이제 영 리더들은 부모님이 뭘 강요한다 그래서 억지로 하지 않아요. 다 부모님 말씀 잘 들으시나요? 저만 그런가요? 직업을 정해줄 수도 없고 장래를 결정해줄 수도 없고 그냥 보여줄 수는 있지만 선택은 나의 몫인 거죠. 근데 여기 많은 이제 젊은 리더는 계시지만 내 선택한 것에 대해서 옳은 선택인지 아니었는지를 알아차리는 데는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좀 시간이 한 뭐 길어야 한 1, 2년 정도 지나 보면은 이 선택이 맞았는지 아닌지 특히 정보의 홍수 속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더 비교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10년 차가 되었다는 거는 제가 해보면 해볼수록 이 사업이 주는 가치가 제 생각과 기대 이상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세상에 어떤 부모가 자녀한테 본인의 업을 저희 부모님 20년 차 되셨거든요. 본인의 업을 10년 이상 하면서 자녀한테까지 권할 수 있을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요즘 경기가 좀 어렵죠. 그래서 제가 저희 아메이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경기가 좋으면 경기가 좋으면 소비자들이 지갑을 열기 때문에
소비자가 많아져요. 경기가 안 좋으면 기회를 찾기 때문에 사업자가 많아져서 경기를 타지 않는 비즈니스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저희 이제 아메이 비즈니스에 관심 가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그 중에 이제 저는 자영업 하시는 분들, 직장 다니시는 분들 많이 만나는데 그분들을 만나면서 얘기를 하다 보면은 직장 생활 아주 멋진 직장 다니시는 분들, 그리고 정말 괜찮은 자영업 하시는 분들, 자녀들에게 이 일을 권하시겠습니까? 라고 제가 여쭤보면 선뜻 우리 아이가 무조건 이거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들이 참 어렵습니다. 근데 희한하게 뒤에도 이제 다이아몬드 선배님들 많으시지만 아메이 하시는 분들은 꼭 그렇게 가족들이 하길 원해요. 좀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공간은 있다라는 거죠. 저도 그 중에 하나의 케이스인 것 같아서 제 얘기를 좀 같이 풀면서 오늘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좀 멀리서 왔습니다. 오늘 한 2시간 정도 운전해서 왔는데 그 경기도 안양 평촌에서 살던 사람입니다. 이번에 이제 이사를 가긴 했는데 쭉 거기서 살아왔었고 중3 때 제가 미국이란 나라에 유학을 가게 되면서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그리고 이제 대학 때 그리고 인턴십하고 이제 직장 다닌 그런 사진을 좀 넣어봤습니다. 저는 이제 고등학교 때 이제 미국을 가게 되면서 정말 처음으로 다른 세상을 봤던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이렇게 옹기종기 모여가지고 치열하게 막 그 학업에만 몰입해서 이제 올인을 하는 그런 이제 아주 강력한 치맛바람 속에 살던 제가 부모님과의 엄청난 마찰로 사춘기가 시게 왔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막 이렇게 좀 굉장히 순둥순둥하게 보인다고도 지금 하시는데 이제 아메하면서 눈꼬리가 좀 내려갔습니다. 학창 시절 중3 때 제가 가출도 좀 하고 그랬어요. 그렇게 막 부모님의 그 공부 스트레스와 저는 하기 싫은 이게 마찰이 생기다 보니까 이게 돈이 한두 푼 드는 것도 아닌데 이게 마찰이 생겨서 부모님 생각이 많아지셨나 봐요. 그래가지고 얘를 잠깐 우리 관계를 위해서라도 떨어뜨려 놔야겠다 해서 시작된 저희 유학 생활이 이제 1년 교환학생이 끝나고 제가 유학을 하게 되면서 이제 10년을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뭐 여러 가지 여기도 이제 유학 다녀오신 리더들 많이 계시겠지만 굉장히 여러 가지 어려움들도 있었습니다. 당연히 이제 언어적인 거, 그리고 저는 이제 친인척들이 없다 보니까 혼자 이제 에이전시를 통해서 홈스테이를 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인종차별도 그 당시에 많이 있었고 음식도 좀 이렇게 안 맞고 그런 것들이 있었지만 세상의 모든 일을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 어려운 건 있었지만 제가 절대 놓고 싶지 않았던 게 자유였어요. 미국 가니까 바로 자유가 와요. 여러분도 혹시 아메에서 얘기하는 자유가족 희망 보상이라는 게 피부로 아직 안 와닿으시죠? 저는 그걸 무려 중3 때 경험을 했습니다. 학원이 없는 세상, 과외가 없는 세상은 내가 아무리 음식이 안 맞고 아무리 인종차별을 당해도 이거 내가 잃을 수는 없다. 그래가지고 제가 좀 치열하게 이제 미국에서 생활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한국에 계신 부모님은 영어 할 줄 모르시니까 돈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투자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전 나름 중학교 때부터 대가 지불을 했었어야 됐어요. 그게 뭐냐면 성적을 가져와라. 대박인 게 원하는 쟁취하고자 하는 게 걸려 있으니까 그렇게 하기 싫었던 공부를 하게 돼요. 이걸 받아야 이게 된다는 거죠. 어쩌면 그때 이미 그 가치를 조금 느끼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고등학교 때 제 부모님도 눈이 높아가지고 좋은 성적 A를 받아오지 않으면 넌 언제든 한국에 호출이다, 이런 이제 무언의 압박이 항상 있었기 때문에 반강제적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졸업을 할 때 이제 좀 이렇게 좀 민망하지만 그래도 좀 좋게 봐주세요. 이제 자랑을 좀 이렇게 써왔어요.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때 좀 치열하게 살아남아야 돼서 이제 공부를 좀 열심히 해서 이제 SAT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한국의 수능인데 그 수능을 잘 봐야 돼요. 아니면 한국 와야 돼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해가지고 제가 하다 보니 전교 1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사진이 이제 그 바레덴테리안 스피치라고 전교 1등에서 졸업 연설을 하는 건데 뭐 운 좋게 이런 것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부모님이 여유가 많으셨던 막 사업하시던 그런 분들이 아니셨고 저희 아버지는 이제 샐러리맨이셨기 때문에 직장인이셨기 때문에 저한테 투자되는 그런 것들이 사실 많이 부담되실 거라는 생각을 제가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대학도 잘 가야 돼서 나름대로 10위권 안에 들어가는 이제 대학을 갔고 거기서 제가 보다 보니까 저는 뭐 잘 몰랐어요. 근데 그냥 돈도 좀 많이 벌고 싶다. 그리고 미국에 있다 보니까 이 빈부격차가 엄청납니다. 제가 한국에 있었을 때는 나름 중상층이었어요. 저희 아버지가 노르페 페인트에 임원 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나름 괜찮았어. 근데 미국 가니까 제가 극빈층이었어요. 제일 어려운 축이었어요. 다 막 한 가닥씩 하는 막 기업가, 사업가, 막 빌딩주 이러니까 이게 외국에 있다 보니까 완전 세계관이 확장되는 거예요. 엄청 세상이 넓구나. 그리고 막 국제적으로 막 나름대로 내노라 하는 자녀들이 다 모이는 곳이 미국이다 보니까 또 넓은 세상 보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제 친구가 이제 대학교 때 자기 아버지가 이제 미국에 오시는데 아버지 만날래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이제 중국에서 온 친구였어요. 중국 유학생이었는데 걔랑 좀 친했거든요. 그래서 자기 아빠가 온대요. 그래가지고 오케이 어디서 못 가니까 제 아버지가 전세기를 타고 온대요. 저 처음 봤어요. 전세기 있는 사람. 와, 이 클래스가 다르구나 진짜. 그래가지고 저는 미국에서도 아반떼 타고 다니는데 막 스포츠카 타고 다니고 이런 걸 보면서 딴 건 모르겠지만 잘 살아야겠다. 경제적으로 좀 여유 있고 싶다라는 솔직한 마음이 있었고 제 유학비 10년 동안 합쳐보니까 근 10억 정도 들어갔길래 부모님께도 제가 적어도 성공을 하는 것이 갚는 최소한의 길이겠다 싶어서 막 찾다 보니 이제 금융권에 들어가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이런 얘기 들은 거죠. 그래가지고 나름 경제 경영학 전공을 해가지고 제가 미국에서 했던 일이 Financial Consulting and Advisory 이런 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메 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이제 FCA밖에 안 보이시죠? 저는 이제 아메 하기 전부터 이제 FCA가 될 운명이었나 그런 생각하는데 어쨌든 그 일을 제가 미국에서 한 1년 정도 직장 생활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하면 할수록 요즘 말로 이제 현타가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말 저는 금융권에 입사하면 인생 정말 활짝 피는 줄 알았습니다. 끝인 줄 알았어요. 되면 끝이다. 입사하면 끝이다. 그것도 남들이 부러워하는 괜찮게 인정해주는 미국계 회사에 제가 유일한 코리안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주변에선 좋게 봐주시니 제가 막 콧대가 막 하늘을 찌르는 거죠. 근데 오래 지나지 않아서 그 안에서 현실을 보게 된 거예요. 아무도 얘기해주지 않았던 현실. 그건 뭐였냐면 금융권은 엄청난 스트레스가 있다. 그리고 수명이 짧다. 생각보다 오래 못 버틴다. 그리고 이 직장을 다니는 것만으로 다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은 아니다. 너무 재밌는 게 아무도 얘기를 안 해줬어요. 그러니까 저는 완전히 파라다이스 낙원을 생각하고 입사를 딱 했는데 가서 보이는 현실은 뭐야? 이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 이제 제가 어떤 영상을 보다가 당신의 30대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당신의 40대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3년 뒤, 5년 뒤 미래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런 걸 제가 좀 보게 됐어요.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제가 미국에서 입사를 했을 때 나이가 26이었어요. 4년 뒤면 앞자리가 바뀌는데 내 30대가 어떨까가 너무 궁금했어요. 근데 거기서 아주 명쾌한 답을 주더라고요. 당신이 직장인이라면 당신의 3년 뒤, 5년 뒤 선배가 3년 선배, 5년 선배가 딱 네 미래 모습이다. 아주 명쾌했어요. 맞는 말이더라고. 제가 다음날 와가지고 3년 선배, 5년 선배 모습을 보니까 소름 끼쳤어요. 나 저렇게 안 되고 싶다. 나의 3년 선배, 5년 선배 직장 다니시는 분들 생각하면 가슴이 뛰시나요? 나의 미래가 저분이라니. 물론 연봉은 높죠. 하지만 그게 내 원하는 꿈꾸던 라이프 스타일이랑 거리가 너무 멀었던 거예요. 그리고 당신과 가장 많이 어울리는 사람, 가장 많이 대화를 하는 사람 5명의 average income, 평균 소득을 내면 그게 당신의 미래 수입이래요. 그거 보니까 더 소름 돋았어. 다 답이 없어요. 네, 제 주변에 20대 친구들이 얼마나 벌겠어요. 그들끼리 미래 얘기를 하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걸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뭔가 환경은 바꾸고 싶고 뭔가 잘 살고 싶은데 뭘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그런 고민이 되게 많이 들었던 게 제 20대 중반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한국에 와서 부모님하고 얘기를 하게 되죠. 저희 부모님은 제가 중3 때 미국 가고 나서 그때부터 아메이를 시작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10년 동안 아메이 키즈였어요. 그냥 아메이 제품을 자연스럽게 쓸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너무 웃긴 게 10년 동안 아메이를 제가 할 거라는 생각을 한 적이 없어요. 여기 뭐 자녀분들 계시죠? 표정만 봐도 억지로 끌려오신 분들 다 보입니다. 저도 이런 자리 많이 끌려왔어요. 용돈 줄게, 5만 원 줄게, 앉아만 있어. 저 완전 꿀 알바잖아요. 그리고 뒤에 앉아가지고 핸드폰 하다가 졸다가 집에 갈 때 5만 원씩 받고. 그거 몇 번 했는데 한 번도 제가 관심이 안 생겼어요.
왜냐하면 그때 제가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고 하고 싶은 일이 있었으니까. 근데 그때 전 어쩌면 20대 나이에 현실 점검이 됐던 것 같아요. 이대로는 안 될 것 같다는 느낌이 20대에 들었던 게 전 지금 너무 제가 장한 것 같아요. 어떻게 그때 그 생각을 했냐, 20대 때. 그 생각이 좀 드는데 그때는 진짜 심각했어요. 나름대로 10년을 제가 치열하게 살았는데 이게 끝이 원하던 게 아니면 답답한 거죠. 근데 그때 제가 한국 와서도 여러 가지 솔루션을 찾았습니다. 뭐 내 사업을 할까? 진짜 친구랑 식당을 차릴까도 생각했었어요. 뭔가 내 거는 해야겠는데. 그러면서 외국계를 갈까? 뭐 일단 이력서도 넣어보고 막 그냥 혼자 고민하는 거예요. 근데 특별한 스펙도 없어. 아마 유학 다녀오신 분들 아시겠지만 안 갔다 와보신 분들은 유학생들을 좀 이렇게 좋게 봐주세요. 근데 유학생은 그들끼리 리그가 있어요. 네. 거기서 제가 완전 탑이냐? 그럴 수 없거든요. 하버드, 뭐 스탠포드 이런 나온 애들이 또 경쟁 상대로 있으니 애매해요. 애매해 진짜. 그러다 보니까 고민이 많았는데 그때 우연히 이제 저희 부모님하고 이제 이런 얘기를 하게 된 거죠. 자녀가 부모님한테 고민을 얘기할 때는 명확한 솔루션을 기대하고 얘기하는 경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신세 한탄이죠. 그럼 부모님 뭐라 그래요? 그래 너 잘하고 있어, 최선을 다해봐, 뭐 이 정도 얘기? 그치만 명확한 답을 주기는 참 어렵습니다. 근데 저는 그냥 그거 기대하고 얘기했어요. 참 답답하다. 부모님께 이렇게 좀 마음도 얘기하고. 그러니까 뭐라는 줄 아세요? 저 진짜 기대 안 하고 얘기했는데 그때 저희 어머니가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와. 기존에 있는 직업들이 많이 없어질 거야. 앞으로 향후 10년, 15년 안에 원래 학교에서 배웠던 것들이 많이 없어질 거야. 그러면서 새로운 시대가 오는데 그때 어떤 산업이 유망하고 이런 것들을 캐치를 해야 돼. 다들 그런 얘기 자녀분들한테 하시는 표정입니다. 저 굉장히 충격받았어요. 어떻게 우리 엄마는 아줌마인데 아줌마가 이런 얘기를 하지? 그러면서 너 책 좀 읽어볼래? 이러면서 막 책을 몇 권 갖다 주는데 그땐 몰랐죠. 그게 이제 아메에서 배운 거라는 걸. 그러면서 제가 얘기를 들어보고 일단 가까이에서 부모님의 라이프 스타일을 보게 됐는데 제가 아메이 뭔지 잘 몰랐습니다. 그리고 제가 관심이 없었어요. 오늘 아마 처음 오신 분들이 아메이에 굉장히 매력 있다고 오신 분들은 많지 않으실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왜 엄마가 갑자기 저런 일을 하지? 아빠가 회사 잘 다니는데 나름대로 상무이사면 괜찮잖아요. 괜찮은 기업의 상무이사인데 왜 맨날 골프 치러 다니고 맛집 돌아다니던 우리 엄마가 갑자기 세제 장사를 하지? 왜 갑자기 치약 판매를 하지? 너무 이해가 안 됐어요. 그게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저는 안 좋았어요. 좋아 보이지 않았어요. 근데 10년 동안 그 일을 꾸준히 하시더라고요. 왜 하신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꾸준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방학 때 와도 아메 한다고 나가시고 뭐 해도 아메이고 그래가지고 그닥 좋은 이미지만은 아니었어요. 솔직히 제가 할 일은 더더욱 아니었고 근데 딱 10년 만에 와서 그 결과물을 보고 제가 진짜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 좋아 보이고 안 좋아 보이고 쉬워 보이고 어려워 보이고 적성에 맞고 안 맞고 이게 아니라 결과가 어떠냐. 요즘은 웰빙이 아니라 웰다잉이라고 하잖아요. 사는 것보다 죽을 때 멋지게 죽는 게 더 중요하다. 같은 맥락으로 이 일이 뭔지는 모르겠고 관심은 없는데 10년의 결과물을 가까이서 보니까 제 친구 부모님들이 그때 50대 한 초중반이었어요. 지금 이제 다 60이 넘어가셨죠? 저희 부모님도 50대 초중반이었는데 너무 다른 삶을 살고 계시는 거예요. 제 친구들 부모님들은 나름 평촌도 괜찮아요. 거기도 막 부모님들 열심히 사셨어요. 잘 사셨어요. 근데 다 내려왔어요. 50대 한 중반쯤 되니까 다 내려오시고 좀 어려워지는 게 제 친구들 입 밖에서 나오기 시작했어요. 우리 부모님이 노후 준비가 안 됐어. 우리 부모님이 어려워. 회사에서 그만두셨어. 자영업 장사 망했어. 어쩌고저쩌고. 근데 저희 부모님은 매년 여행을 다니시고 저희 둘을 앉혀놓고 할머니, 할아버지 노후 준비는 엄마, 아빠가 다 끝냈어. 엄마, 아빠 노후 준비야. 니네 걱정하지 마. 그리고 니네들은 저랑 동생이 하나 있거든요. 니네들은 돈 때문에 직업을 선택하지 마. 하기 싫은데 억지로 먹고 살아야 돼서 직업을 선택하는 거 하지 마. 니네 가슴 뛰는 일해. 그리고 지원이 필요하면 얘기해. 다 밀어주려고 아메이 준비해놨어. 약간 그런 얘기 하니까 너무 그게 대조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아빠는 분명히 회사 그만두고 지금 백수인데 저렇게 표정이 밝은 백수지? 정말 세상 걱정이 없어요. 엄청 놀러 다니시고 인생을 즐기세요. 인생 2막을. 저희 어머니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어떻게 50대 저런 말 할 수 있지? 걸크러쉬였어요. 너무 멋있는 거야 갑자기. 제 동생이 형아가 유학 갔다 왔으니까 자기도 유학을 가고 싶다. 자기는 박사까지 하고 싶다. 진짜 미쳤다 그랬어요 속으로. 얘가 지금 세상 물정 모르는구나. 앞으로 10억을 더 갖다 내라 이거잖아요. 근데 지는 가고 싶은 데가 너무 명확해요. 뉴욕 주립대를 가고 싶대요. 그래서 예술 경영을 전공해서 자기의 궁극적인 인생 목표는 문화부 장관이 되는 거래요. 그러려면 반드시 미국의 스펙이 필요하대요. PPT 어디서 주워 들은 거 있어가지고 PPT 준비해 와서 가족들한테 보여줬어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이 너 조건만 맞춰봐. 네가 진짜 원하면 밀어줄게. 그러려고 아메이 했어. 저 진짜 그 대화가 잊혀지질 않습니다. 도대체 아메이가 뭐지? 라는 호기심이 그때 처음 생겼어요. 내가 겉으로 본 건 치약, 퐁퐁, 세제, 영양제, 장사인데 너무 멋들어져 보이지 않는 별 볼일 없는 하찮은 일인데 어떻게 이런 멋진 말을 하지? 이게 막 완전 갭이 막 완전 극과 극인 거예요. 마치 거지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왕이었다 이런 것처럼 도대체 아메이가 뭐냐 그런 호기심이 막 들어왔어요. 그때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참 잘하셨던 거 호기심 딱 캐치하고 너 나랑 한번 바로 해볼래? 이게 아니야. 저 그럼 도망가요. 그게 아니라 너 궁금하면 2030 세미나가 있다면 가볼래? 젊은이들 모여있는 자리가 있다면 가볼래? 전 그게 좀 구비가 땡기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당시까지만 해도 저희 어머니 또래만 봤거든요. 40대, 50대 제 눈에는 그냥 주부님들, 아줌마들이 그냥 인형 눈깔 붙이듯이 이렇게 알바하는 거에 아메인 줄 알았는데 2030이 한다 그래서 궁금해진 거예요. 그래서 가본 자리가 이 자리였고 여기서 제가 우연히 뭘 보게 됐냐면 다이아몬드 인정식이라는 걸 보게 됩니다. 큰 무대였어요. 이게 2015년도예요. 어디죠? 2015년. 네. 저희 그룹의 행사였는데 제가 12월 1일 날 한국에 왔어요. 2015년. 그리고 이 행사가 2010 그 같은 달에 한국 오자마자 12월 중순에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간 거죠. 갔는데 뭔지 모르겠지만 일단 20, 30대들이 너무 눈이 반짝반짝했어요. 진짜 제 주변에 그런 반짝반짝한 20, 30대를 본 적이 없어요. 다 월급에 안주하고 사는 이 청년들이었는데 막 눈이 막 레이저가 나. 정말 사이비인가 이랬어요. 근데 그건 아닌 것 같아 들어보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의 어떤 사람들인지 조금 이렇게 관심 가져보니까 아니 이상한 사람들이 아닌 것 같아. 이 사람들 다 인생 밑바닥까지 가서 아메이하고 이런 느낌이 아니라 다 괜찮은 사람들이고 리스펙할 만한 사람들인데 사이드 잡으로 아메이를 한대요. 도대체 왜 하지? 그리고 다이아몬드 인정식을 하는데 그때 좀 놀랐습니다. 제가 짧게라도 사회생활 해보니까 같은 직장 속에서 나 말고 옆 사람 승진하는 거 정말 축하해줄 수 있으신 분 별로 없더라고. 결국 자리 싸움이니까. 내가 치킨집을 하고 있는데 옆에 치킨집 생겨가지고 응원해줄 수 있는 분 대박 나세요. 그럴 수 없더라는 거죠. 남의 성공을 인정해줄 수 있는 게 쉽지 않은 게 이 자본주의 사회의 베이스인데 다이아몬드가 뭔지 몰라요. 막 드레스 입고 그것도 좀 어색하긴 했지만 막 인정식을 하는데 사회자를 보니까 사회자가 울고 있어. 아, 가족인가? 네. 제 옆에 앉아있는 사람도 울고 있어. 뭐 다 가족인가? 아닌 거야. 근데 어떻게 저 사람의 성취를 진심으로 응원해 줄 수 있지? 이 무드가 좀 되게 신기했어요. 이 분위기가. 좀 이게 나쁜 사람들이 모인 것 같진 않다. 이런 거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뭔가 제 마음속에 알게 모르게 뚜껑이 팍 날아갔어요.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면 저는 20대를 좀 가슴 뛰게 살고 싶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 사는 인생을 좀 속절없이 세월 흘려보내다 인생 이렇게 마무리하고 이게 아니고 젊은 나이 특히 에너지 있잖아요. 열정 있잖아요. 잠 좀 안 자면 어때? 그치만 좀 의미 있는 인생, 좀 멋진 인생을 살고 싶은 막연한 게 있었는데 그 열정과 에너지를 쏟을 만한 게 저는 사실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뭔지 모르겠지만 그때 그 자리가 약간 오늘 같은 이 자리였는데 이런 자리에서 여기에 열정적인 사람들이 모여 있구나에 제가 뭔가 스파크가 팍 튀었습니다. 그래서 미친 짓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뭐냐면 그때가 이제 토요일이었고 금토 이틀 이제 행사였어요.
금요일날 제가 면접을 보러 갔다가 면접 끝나고 바로 행사장을 간 거예요. 근데 토요일날 연락이 왔어요. 이게 왼쪽이 이제 그 여의도 IFC라고 이제 금융권의 이제 한국의 메카인데 그쪽에 이제 면접 본 증권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입사 합격 통지가 왔어요. 그리고 이제 네이버에도 연락이 왔어요. 이제 해외 투자 부서에서 이제 일할 수 있을 것 같다고. 근데 정말 미친 짓을 한 게 저 안 갑니다 그랬어요. 저 미친 거 같죠? 지금 다시 하라고 할 수 있을까? 근데 뭔가 여기 들어가봤자 내가 미국에서 고민하던 거에 연장일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럼 왜 왔어? 이 생각이 드니까 다른 선택을 하고 싶은 느낌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좀 용기 있었죠. 근데 참 지금도 생각하면 그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거는 가까이에서 결과를 낸 사람이 있다라는 거. 그게 참 큰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제가 맨땅에 헤딩을 진짜 그냥 아무 성공 사례가 없이 했으면 이 선택 못했을 거예요. 근데 이 자리에도 엄청 많으시지만 내가 가려고 하는 길을 이미 겪으시고 가보시고 심지어 손 내밀어서 알려주는 이런 시스템이라는 게 있다라는 걸 제가 좀 느끼고 나니까 그럼 이분들이 간 길 따라가면 되는 거 아니야 이 생각에 제가 좀 용기 있는 선택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전 다행히도 가까이에 같은 집에 낳아주고 키워주신 부모님의 그 성공 모델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더 그게 마음에 와닿았었던 거죠. 그때 제가 이틀 정도 들으면서 와닿았던 아메이를 정리해 보니까 이거였어요. 아메이는 자본이 들지 않는다. 리스크가 없대요. 어떤 사업을 하는데 리스크가 없습니까? 리스크가 없는 안전 위에 도전이잖아요. 안전하게 도전하는 게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죠? 전 더 이상 부모님한테 돈 달라고 말을 못 하잖아요. 근데 이게 일단 돈 안 드는 게 제일 좋았고, 그리고 점포가 필요 없대요. 저는 막연하게 꿈꿨습니다. 나 디지털 노마드처럼 살고 싶어. 핸드폰 하나로 그냥 전 세계를 다니면서 비즈니스 하고 싶어. 어디 매여가지고 엉덩이 붙이고 하루 8시간씩 억지로 앉아있는 그런 거 말고 내가 글로벌하게 살면서 하고 싶어. 그게 된대요. 그리고 부업으로도 가능한 거. 실제로 한국 아메이 이제 사업자들 통계 보면 한 80% 이상이 부업으로 하고 있죠. 저도 하긴 할 건데 부업으로 할 거냐 전업으로 할 거냐 이 갈등이 있지만 부업으로 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매력은 바로 이거였어요. 4번. 왜 잘 나가 보이는 사람들이 하지? 이게 전 이해가 안 됐거든요. 왜 우리 엄마가 하지? 우리 아빠 잘 나가는데? 모든 답이 4번이에요. 언젠가 우리 가정의 수입이 끊기는 날이 반드시 온다. 100세 시대 수명이 늘어나서 죽고 싶어도 못 죽는다. 그러면 준비되어 있는 사람과 준비되지 않는 사람의 빈부격차는 더 심화될 것이다. 아메이가 아니더라도 반드시 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연금성 자산 수입은 필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증권사에 있을 때 저기 펀드랑 주식 같은 거 투자하러 오시는 분들 보면 굉장히 공격적인 성향도 있지만 보수적인 성향도 있으세요. 뭐 국채라든지 뭐 그런 거 있어요. 아주 천천히 간 거기에 그 몇 퍼센트라도 나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투자하시는 분들 많아요. 근데 거기는 내 노력과 무관하게 결과가 좀 달라지는 건 있죠. 그러니까 어렵다고 하는 거겠죠. 근데 아메이가 마치 그런 것처럼 아니면 우리가 모두가 꿈꾸는 작은 건물주처럼 대박 성공한 인생을 위해서가 아니더라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선택한 이유도 그거였고 수입은 반드시 끊긴다. 노동 수입, 임시 수입이다. 근데 이 아메이가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올해 역사가 증명해 온 게 이거 잘 만들어 놓으면 그 연금성 인세 자산 수입이 된다는 게 전 이게 사실이면 대박이다 생각했어요. 사실이 아니면 뭐 안 하면 되죠. 사실이면 대박이다. 이것 때문에 저희 부모님이 친구 부모님하고 다른 10년 뒤를 맞이할 수 있었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그리고 이게 나중에 상속이 되고 그리고 중요한 건 이 가운데 다이아몬드가 있지만 이 다이아몬드라는 게 이 등급의 하나인데 다이아몬드는 중간밖에 안 되죠. 다이아몬드 위에도 11단계가 11레벨이 더 있습니다. 중간이죠. 다이아몬드가 되는데 평균 5년이래요. 근데 다이아몬드가 되면 그 매달 따박따박 죽을 때까지 나오는 수입이 그 당시 말로는 월 1,000만 원 정도가 나온대요. 이게 거짓이면 알아볼 필요도 없어요. 할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뭘 했냐면 이게 진짜면 대박인데 솔직히 제가 의심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검증해야겠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저희 어머니한테 의심 가는 걸 여쭤보니까 아메이는 미국 회사인데 영어로 된 자료가 더 많지 않겠니? 한번 찾아봐.
제가 그래서 한두 달 정도를 제가 모든 정보력을 동원해서 아메이를 정말 샅샅이 나름대로 뒤져봤던 것 같아요. 근데 발견한 게 뭐냐면 이게 거짓이면 절대 이 역사를 이어갈 수 없다는 게 결론이었어요. 그럼 저희 가족은 20년째 가족 사기 다니잖아. 다 거짓말, 다 뻥쟁이잖아.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뒤에 선배님들 다 거짓말쟁이잖아. 그럴 수 없잖아. 근데 모든 사람이 입 맞춰서 같은 거짓말 하는 것도 힘들어요, 그죠? 상식적인 선에서 이건 거짓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멍청한 한 사람을 60년 속일 수는 있겠죠. 바보 같은 사람을. 여러 사람을 잠깐 속일 수 있겠죠. 근데 전 세계 100여 개국, 130, 제가 찾아 113개국 및 지역에 나가 있는 이 아메이에 수천만 명의 수억의 사람을 60년 동안 속이는 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절대로. 그래서 그 가능성을 찾아본 거죠. 그러다 제가 저울질을 한 거예요. 제가 유학 갔다 와서 아메이를 한다 그러니까 이건 되겠다. 이거 진짜구나. 아, 이거 내가 오해하고 있었네. 풀리니까 사람들이 엄청나게 저한테 질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너 그거 왜 하냐고. 그런 얘기 혹시 들어보시나요? 주변에서? 제가 지금 생각해보잖아요. 생각보다 사람들은 내가 성공하는 걸 바라지 않습니다. 배 아파하지. 그리고 생각보다 사람들은 대안 없이 반대합니다. 만약에 노후 미래 준비 걱정되셔서 아메하시는 분들 있으시죠? 좀 물어보세요. 그럼 물어보세요. 그럼 뭐 할까? 아메 말고 내가 뭐 하면 좋을까? 솔루션 있으면 그것도 한번 알아보세요. 단언컨대 뚜렷한 솔루션 없을걸요? 아메만큼 안전하게 준비할 수 있는 거 없습니다. 이제 10년쯤 돼 보니까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아메이를 한다 그러니까 그분들 입 밖에서는 저는 가슴이 뛰는 아메이에요. 다이아몬드를 봤어. 아, 이거 진짜 멋있다 생각했는데 그들은 아메이가 아니에요. 그거야, 그거. 너 왜 그거 해? 왜 그딴 거 해? 막 이런 것들이 처음에 좀 갈등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지금도 아메이가 흔들리지 않고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건 처음에 한두 달 동안 진짜 제가 빡시게 알아봤거든요. 그때 뭐 했냐면 당연히 인터넷도 찾아봤죠. 그 법률 사이트, 특허청, 공정거래위원회 몇 가지 찾아보면 다 나옵니다. 미국 사이트도 똑같이 있어요. 한국이랑. 뭐 FTC라 그래서 그 공정거래위원회, 특허청, 뭐 법률 뭐 이런 거 찾아보면은 아메에 대한 확신이 제가 생겨요. 그러면서 제가 뭐 했냐면 제가 개인적으로 찾아본 거 외에 모든 세미나를 다 참석했어요. 빠지지 않고. 그리고 음원을 약간 진짜 미친 듯이 들었어요. 그 오디오, 유튜브 이걸 하루에 한 4-5개씩 들으면서 확인을 한 거죠. 그리고 책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책을 정리가 정확히 되어 있는 신뢰감 있는 책들도 아메 하는 사람이 쓴 책이 있고 아메 안 하는 사람이 쓴 책이 있어요. 전 안 하는 거 위주로 찾아봤던 것 같아요. 안 하는 사람들이 쓴 책으로. 그렇게 한 2달 정도를 아주 인생을 한번 걸어볼까의 기로에 서 있으니까 어떻게 대충 알아보겠어요. 제대로 알아보고 하니까 확신이 마음속에 깃발이 팍 세워지니까 그때부터 흔들림이 거의 안 생겼던 것 같아요. 만약에 지금 내 마음속에 확신이 부족하고 내가 될까 안 될까? 진짜일까 아닐까 하시는 분들이 꼭 어떤 고민하시냐면 누구한테 말하지? 어떻게 말하지? 그거 고민하시면 세상에 순서 잘못됐습니다. 말할 때가 아닙니다. 진짜 내가 한번 해볼 만한 일인가를 찾아보시는 게 더 먼저인 것 같아요. 제가 계산을 해봤죠. 저 나름 생각해봤어요. 내가 지금 펀드 매니저를 한다 그러면 좋은 시선으로 봐주겠지. 그럼 나의 5년 뒤는 내 원하는 미래가 될까? 근데 아메이는 진짜 맨바닥이죠. 그리고 시선이 곱지 않을 거라고 생각도 했어요. 세상의 모든 일이 블루오션은 그런 법이니까. 근데 이걸로 5년에서 만약에 다이아몬드가 되면 어떤 인생이 더 나을까? 근데 제가 그거 판단하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왠지 아세요? 이런 세미나 와보니까 의사 선생님이 아메 하시더라고요. 이런 세미나 와보니까 금융권에 있는 사람이 아메 하시더라고요. 와보니까 대기업 다니시는 분 여기도 많으시죠? 삼성, LG, 현대 아메 하시더라고. 저 거기서 게임 끝났어요. 이분들이 아메를 하는 거면 이유가 있지. 근데 다이아몬드 되신 분이 나 다시 의사 할래요. 다이아몬드 되신 분이 나 다시 금융권에 입사할래. 이런 분은 단 한 명도 없어. 게임 끝났죠. 그래서 제가 한번 다른 인생을 살기 위해서 다른 선택을 했던 게 그때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메 시작하니까 다른 게 아니고 제일 먼저 하라 그런 게 나의 꿈을 한번 찾아보라 그러더라고요. 저는 미국 생활하면서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네 꿈이 뭐냐?
안 들어봤어요. 어디 취직할래 이런 것만 들어봤지 어느 대학교 갈래. 가슴이 뛰더라고요. 적어봤습니다. 지금 꽤 많이 이루어졌어요. 아직 다는 안 이루어졌지만 꽤 많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과감하게 선택을 했죠. 저는 아메이를 그냥 가볍게 부업 수준으로 이렇게 시작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좀 크게 왔기 때문에 아메이를 크게 보고 시작했어요. 빅 비즈니스로 본 거죠. 이거 하나면 지금 요즘 제가 많이 하는 말입니다만 아메이 하나 제대로 하면 인생에 생기는 대부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조심스러운 말인데 맞는 것 같아요. 아메이만 잘 하잖아요. 이것만 잘 해놓잖아요. 경제적인 문제 해결됩니다. 시간적인 문제 해결됩니다. 내 인생의 시간의 주인이 돼요. 그리고 요즘 느끼는 건 건강해져요. 세상에 건강까지 챙길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정말 이게 스리리치라고 주변에 사람도 많아지죠. 그래서 저는 진짜 그걸 좀 많이 느껴요. 그래서 저는 아메이를 크게 봤기 때문에 뭐 골프 치는 거 좋아하는데 잠깐 포기했어요. 게임 좋아하는데 게임 잠깐 내려놨어요. 술자리 너무 좋아하는데 술자리 잠깐 내려놨어요. 여행 가는 것도 잠깐 내려놨어요. 왜? 빨리 결과를 내고 다른 인생을 살고 싶으니까. 왜? 제 30대를 다르게 만들고 싶었으니까. 그래서 그런 선택을 하면서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예쁜 글씨체로 썼는데 폰트가 좀 깨진 거 양해 부탁드립니다. MG 리더님들. 제가 마음 먹고 사업을 시작했는데 사업이 제 마음대로 다 되진 않았어요. 그래서 뭐 그냥 모두가 겪으실 수 있는 그런 에피소드겠지만 조금만 나눠볼게요. 제가 사업한 지 이제 얼마 안 돼가지고 가슴은 뜨거워요. 열정은 이미 다이아몬드예요. 근데 시작하니 현실은 어때요? 밑바닥이에요. 보통 아메하면서 많은 분들이 가족들 소비자로 만들고 가족들한테 먼저 이렇게 제품도 비전도 소개하는데 저는 그럴 가족이 없었죠. 이미 온 가족이 다 가입되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말 그대로 맨땅에 헤딩을 했어야 됐고 주변인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제 친구가 이제 뭐 지금 이제 와이프가 됐지만 그 당시 친구였어요. 제 친구가 이제 화장품을 좋아해서 화장품을 소개하면서 비전을 같이 보게 됐어요. 아까 영상에 나온 그 와이프가. 근데 그 이제 제 가족이 이미 다 뺏겨 있으니까 그 친구의 가족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 친구였죠. 친구의 사촌 언니한테 아메이를 소개하고 싶다는데 저는 그렇게라도 찾았어야 됐어요. 우리 내 쇼핑몰에 사람을 늘려야 되니까. 근데 그 사촌 언니가 만나겠다고 약속을 해가지고 저희 집에서 한 1시간 정도 되는 거리를 제가 가겠다고 이제 약속을 했어요. 근데 그때 저 사업한 지 이제 6개월도 안 됐고 그 친구 이제 막 시작해서 둘 다 진짜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초짜들. 근데 가겠다고 막 했는데 제가 너무너무 신기한 게 잘할 것 같으면서도 너무 두려운 거예요. 잘 됐으면 좋겠는데 무섭고 이게 입이 잘 안 떨어지는 것들이 두 가지가 계속 있더라고요. 딱 그때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약속을 잡았는데 그 사촌 언니가 갑자기 당일날 연락이 와요. 비가 막 오는 날이었어. 미안하다. 우리 만나기로 했는데 갑자기 교회에서 일이 생겨가지고 오늘 못 만날 것 같아. 그래가지고 비가 와서 내비가 늘어났어요. 1시간짜리가 1시간 반이 됐어. 편도 왕복 3시간인데 가야 돼 말아야 돼 그러고 있었죠. 저희는 막 선물 주려고 선물도 좀 챙기고 우리 사업을 소개하려고 카탈로그도 준비하고 막 그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못 만난다 그러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데 한편으로 좀 기분이 좋은 거예요. 이거 사업해보신 분들만 알아요. 여기서 웃을 수 있는 건 사업자예요. 난 분명히 만나려고 했어. 네가 안 된다 그랬다? 두려움이 있었던 거야 마음속에. 그래가지고 살짝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한테 연락해가지고 야 오늘 비 오는데 우리 아쉽지만 우린 최선을 다했어. 우리 그냥 파전에 막걸리나 먹자. 너무 거기 설렌 거야 이제. 그럴까 아쉽다 막 이러면서. 근데 공교롭게도 그 모습을 같은 집에 계시던 저희 어머니가 보고 있었어. 제가 웃고 있으니까 기분 좋은 일 있니? 이래가지고 그게 아니고 오늘 못 만난대요. 근데 막 웃고 있는 거지. 너무 아쉽다고. 근데 갑자기 딱 저를 보면서 너 이거 준비해놨네? 너 오늘 시간 다 빼놨지? 그럼 가. 저는 굉장히 실리적인 사람이고 현실주의적인 사람이고 나쁘게 말하면 계산적인 사람이었어요. 왕복 3시간인데 비도 오는데 그 사람 못 만난다 그러는데 왜 가? 미친 짓이죠. 가서 그 사람은 약속 잡아놨으니까 어차피 너 할 거 없으니까 문고리에라도 걸고 와. 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말이었어요.
왜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은 미안함이나 고마움이나 둘 중 하나 느끼겠지. 그럼 다음에 비즈니스 할 때 뭐가 플러스가 되겠지. 원래 사업은 손해봐야 돼. 원래 사업은 투자하는 거야. 또 놀면 뭐하냐. 막 욕을 막 속으로 전화해가지고 야 가래 둘이 막 해서 갔는데 온다 그러니까 놀란 거예요. 그분이 사촌 언니가. 그래가지고 교회를 부랴부랴 끝내고 한 30분 만나겠다고 그 카페로 왔어요. 그 만남이 이루어져가지고 제가 사업 설명을 했는데 정말 개떡같이 했을 거야 아마. 제 핀도 그때 3% 6% 이랬으니까 초짜냐 초짜. 근데 개떡같이 말해도 여러분 찰떡같이 알아들어요. 누군가는 뭐 눈빛을 봤나 뭘 봤나 모르겠는데 어떻게 하면 돼 막 이러는 거예요. 씨 뭐지 이래가지고 그렇게 인연이 시작돼서 이 레그에 PT가 10명 정도 나오는 가장 큰 레그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업이라는 게 내 마음 먹은 대로 다 되는 게 아니라 꾸준히 내가 하다 보면 그냥 그 마음을 지키다 보면 안 될 것 같은데 되기도 하고 될 것 같은데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이게 계속 이게 등락이 있지만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여기가 이제 큰 레그가 됐죠. 네. 안 지루하세요? 괜찮으세요? 하나 더 해야겠다. 시간 없으니까 안 하려고 그랬는데 이거 뭐냐면 이제 저는 대가집을 어쨌든 선택했고 아메이를 좀 잘해보고 싶은 마음이 생겼으니까 뭐라도 해봐야겠다. 젊은 패기를 해봐야겠다 했는데 아는 사람이 너무 없어요 저는. 네, 그래가지고 다 친구들 외국에 있고 원래 좀 제가 이렇게 친구를 많이 사귀는 스타일 아니고 좀 그래가지고 별로 없어요. 금방 다 이렇게 없어지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러니까 사람이 간절하면 궁리가 생기고 간절하지 않으면 핑계가 나온다고. 전 좀 간절했나 봐요. 뭐 해야 될까 하다가 제가 아까 하루 종일 음원 들었다 그랬죠. 제가 제일 많이 들었던 게 20, 30대 다이아몬드였어요. 젊은 다이아몬드 선배님 도대체 뭘 했을까? 근데 보니까 너무 겁이 나고 무서운데 담력 키우기 용으로 막 상가도 들어가 보고 막 명함도 돌려보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그걸 꼭 하라는 건 아닌데 했다는 거야 그분들이. 좀 해볼까? 해가지고 제가 엄청 고민해가지고 전 분당 아메이 매장이 메인이거든요. 거기 매주 가니까 거기 분당 앞에 그 매장 바로 앞에 큰 건물 몇 개 있어요. 막 식당도 있고 거기 딱 들어가 보니까 1층, 2층, 지하 1층까지 다 자영업자 상가들이 쫙 있어요. 한번 가볼까? 거기 가보신 분 있으세요? 혹시 분당 아메이 매장 가보신 분? 거기서 콜드 컨택 해보신 분? 없네 없어. 제가 어떻게든 뭐라도 해보고 싶어가지고 거기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가게를 한번 들어가서 명함을 줘볼까 하는데 제가 그렇게 쫄보인 거예요. 쫄보. 겁이 너무 나는 거예요. 무섭잖아요. 우리 누가 자신 있고 용기 있어서 해요. 용기 한 발짝 내서 해보는 거죠. 그 주얼리 가게가 있는데 그 주얼리 가게 앞에서 혼자 30분을 서성입니다. 막 이렇게 보면서 계속 혼자 있는데 계속 봐. 들어가가지고 진짜 용기 내서 사장님 안녕하세요. 저 아메이 사업하는 총각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오세요 앉아. 바로 옆에 보니까 카다로그가 있어. 아메이 아세요? 이러니까 아유 제품 많이 쓰지. 가입 돼 있으세요? 돼 있지. 자주 와. 이상하다. 분명히 날 환영해 주는데 기분이 썩 좋지 않아. 한 번 하니까 용기가 좀 나가지고 제가 거기를 지하부터 해서 한 20군데인가 다 돌아다녔는데 놀랍게도 100%다 갈 때 있었어요. 100%다 쓰고 있어요. 제가 그때 진짜 많은 생각했습니다. 뭐야? 나는 망설이고 고민하느라 시간 다 날렸는데 빠른 자가 느린 자를 지배한다고 누군가 이거 다 했네? 망설인다고 해서 결과가 달라지지 않는구나. 그 문 앞에 서성이는 그걸 결과를 알고 보니 얼마나 한심해요. 이게 내가 지금 발빠르게 뭔가 해야 되겠구나. 왜냐면 거기 안에 매장 앞이니까 또 특수성이 있어요. 다 그렇진 않아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부터 이제 조금 더 용기를 내서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담력 키우긴 했던 거죠. 근데 이제 저희 집 앞에 치킨집이 있어가지고 거기도 이제 가게 된 거죠. 그 이후에 치킨집 사장님을 만났는데 그 치킨 사장님이 제 단골이었어요. 그 집이 참 치킨을 맛있게 하고 가격도 착했어요. 그러니까 그 치킨 사장님이 제 단골이고 좀 아메하시는 분들 다 인사 밝게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안녕하세요 하니까 총각이냐고.
총각입니다. 여자친구 있냐고. 아 없습니다. 우리 딸 소개시켜주겠다고 막 그러시는 거예요. 일단 예뻐하는구나. 오케이. 딸을 어쨌든 이 남자친구 소개시켜주고 싶어하니까 그 됐다. 이 사람 나 좋아하는구나. 아 사장님 요즘 한국 와서 뭐해요? 이러는 거예요. 아 저 아메이 합니다. 이러니까 그 뒤로 한 번도 딸 소개시켜주겠다는 얘기 그 말이 쏙 들어갔어요. 그 뒤부터는 거의 뭐 이제 그 마음 다 없어졌죠. 그래가지고 아 오케이 선입견은 깨는 거다 이렇게 배웠기 때문에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그때부터 계속해서 우리 꾸준히 한번 이렇게 전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이제 그분이 오늘 다 말은 못하지만 제가 좀 집 앞이니까 계속 갔어요. 그러니까 좀 감동을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20대 리더들이 가장 장점으로 삼을 수 있는 건 우리는 연륜도 없고 인생 경험도 없고 사회 경험도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20, 30대의 무기는 뭐냐면 맑은 에너지밖에 없어요. 밝게 가서 안녕하세요 이러면서 인사를 하니까 조금씩 마음이 열려. 좀 약간 불쌍해 보이는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 치킨집 그 당시 2시에 퇴근을 했는데 치킨집하고 저희 집하고 이분 집이에요. 여기는 이렇게 이분은 출퇴근을 하는데 저희 집이 중간이죠. 바로 앞이니까. 이분이 퇴근하는 2시까지 제가 기다렸다가 여자분이었어요. 이분을 이 집까지 제가 데려다 드려요. 걸어서 출퇴근하니까. 그럼 그 가면서 30분 얘기를 해요. 그리고 다시 저희 집에 와요. 이걸 이제 일주일에 한 2-3번씩 계속했어요. 한 1년을. 그러니까 이제 하늘에 이제 감동을 했는지 내가 지금 상황상 사업하기는 좀 어렵고 내 친한 친구를 소개시켜 줄 테니까 한번 가봐라 하면서 저희 집 안양인데 의정부를 소개시켜 줬어요. 가야 돼 안 가야 돼? 가야죠. 바로 가야죠. 의정부 가가지고 제가 처음 보는 아주머니랑 대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제가 그때 느낀 게 뭐냐면 그 전에 제가 아미 되나 안 되나 하면서 그냥 맨땅에 헤딩하듯이 계속 꾸준히 제가 사업 설명도 하고 제품 설명도 하고 사람과의 관계도 만들어보고 이 훈련을 했던 과정이 이렇게 딱 나오니까 진짜 실전에서 써먹을 만한 그런 상황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했죠. 해가지고 그 레그로 이제 이번에 에메랄드 가는 이렇게 파트너 레그가 이렇게 쫙 나오는 이런 일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 느낀 게 공짜로 그냥 되는 일은 세상에 없잖아요. 근데 저도 마음속에 약간 그런 심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직장 다니면서 자영업하면서 세금 다 떼고 연봉 1억 이상 받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지금도 대한민국 1%라는데 그거 가기까지 정말 빡세잖아요. 정말 힘들잖아요. 근데 아메이에서는 얘기가 너무 쉽게 들려요. 좀만 하면 다이아몬드 될 것 같고 좀만 하면 성공할 것 같고 그러니까 아메이는 대충 하고도 그걸 바라는 사람이 생각보다 너무 많아요. 저는 세상이 그렇게 녹록지 않다라는 거를 감사하게도 이렇게 좀 배웠던 것 같아요. 아메이도 충분한 노력과 땀방울과 대가지불이 있어야 그 자리까지 갈 수 있는데 가치가 크면 그걸 감당할 수 있다. 이게 진짜 그런 가치가 있느냐 그게 더 좀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다이아몬드가 될 수 있다면 그 1,000만 원이 일시적인 게 아니라 꾸준히 나오는 게 맞다면 이거 진짜 감당해도 이거 절대 아깝지 않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는 시간이 얼마나 남았죠? 4시 반이에요 지금. 지금 언제까지 해야 되죠? 아 그래요? 그리던. 시계를 잘 못 봤는데 이 시계가 약이 나가가지고 지금 올 때부터 멈춰 있어요 지금. 네, 할게요. 네, 이거 이제 제가 이제 SP 도전할 때예요. 제가 지난번에 왔을 때도 여쭤본 것 같은데 혹시 SP 도전하시는 분 있으세요? 이번 달 2월달 SP 도전 이번 달 한다. 제 스폰서도 지켜보고 있습니다. 손 높게 드세요. 이번 SP 도전 오케이. 1월달 SP 성취하신 분 있으세요? 이래서 뉴 SP? 앞으로 대박 나시겠네요. 네. 그 SP 도전할 때 제가 이게 1,000만 점이라는 이제 처음 그 의미 있는 도전을 할 때 그때 일이에요. 정말 이게 지금 실제로 제가 살던 이제 고등학교 제 동생이 다닌 고등학교고 여기 바로 앞에 저희 아파트가 있어요. 여기 사거리가 있어서 저 택시 있는 저 자리에서 이제 레프턴 좌회전을 해서 저희 집에 들어오면 한 딱 1분 거리예요. 이날이 이제 어떤 날이냐면 저 택시가 제 차는 아니지만 딱 저 상황이에요. 저기가 이제 제가 그 도전하면서 정말 하루 종일 이렇게 뭐라도 이제 해보려고 막 이렇게 알리고 막 하고 이랬었는데 전달하고 이랬었는데 이제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거절받는 그런 날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저를 계속 테스트하는 거죠. 너 이렇게 힘든데도 할래?
너 이렇게 안 돼 보이는데도 끝까지 갈 거니 하면서 제 마음을 계속 테스트하는 딱 그 날이었어요. 하루 종일 내 마음처럼 안 되는 좀 어려운 일을 겪는, 그럴 때 보통 많이 성장하거든요. 뒤돌아보면. 아무튼 그런 날이었어. 기운이 쫙 빠져가지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제가 이제 정말 처져서 집에 오고 있는데, 그때 습관적으로 제가 음원을 틀었고 그 음원 속에 강사님이 그런 얘기를 막판에 하시더라고요. 오늘 정말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중에 정말 아메이 사업 잘하고 싶고 이거 진짜인 것 같은데 내 맘대로 안 되시는 분, 하루 종일 어려움이 겪으시는 분 있을 수 있다. 그런 분들은 정말 내가 낼 수 있는 가장 큰 소리로 그 자리에서 3번 외치라고 하시더라고요. 뭐라고 외쳐야 되냐면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3번을 외치래요. 제가 그거를 저도 모르게 따라했어요. 그 따라할 때가 딱 여기였어요. 좌회전하면 이제 우리 집 오는데 집 들어가기 싫은 그런 착잡한 기분. 제가 거기서 나는 할 수 있다를 엄청 크게 외쳤어요. 나는 할 수 있다 막 이러면서 하는데 막 눈물이 막 쫙 흐르는 거야. 아메이 하면서 저는 특히 남자의 그 뜨거운 눈물이 이 진심인지 아닌지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저는 눈물, 정말 뜨거운 눈물 많이 흘렸어요. 근데 민망하니까 스폰서가 또 부모님이니까 말도 못하고 막 눈물을 흘린 게 여러 번 되는 것 같아요. 진짜 맞죠? 이거 진짜 아메이 되는 거 맞죠? 이러면서. 근데 난 할 수 있다 하면서 외쳤던 게 정말 큰 힘이 돼서 또 그날 잘 이겨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부터 다이아몬드가 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저도 어려움이 있었고 내 마음 같지 않았던 순간들이 누구한테나 아마 있고 여기 계신 리더님들도 다 그게 있을 거예요. 처음에는 이런 표정들로 사업을 해요. 정말 자신 없는 표정이죠. 네. 이런 표정 다 나오지 않나요? 근데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여기 계신 리더님들이 다이아몬드가 될 수 있는 확률이 몇 퍼센트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100%. 제가 알려드릴까요? 다이아몬드가 여기 100명이라고 치면 100명 중에 몇 명 정해져 있나요? 아니요. 네. 몇 년 안에 안 되면 다이아몬드 인정 안 해주나요? 아니요. 다이아몬드는 평균이 5년인데 아무리 길게 잡아도 10년, 15년, 20년 안에 될 수 있을까요? 못 될까요? 네. 그럼 다이아몬드가 될 수 있는 확률은 몇 프로예요? 100%. 전 100%라고 확신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00%입니다. 다만 기간 싸움이에요. 100%예요. 100%. 근데 여기 지금 저랑 사업하신 분 한 분도 안 계시거든요. 근데 진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100% 되는데 나는 3년 만에 할래, 5년 만에 할래, 10년 만에 할래, 남은 인생 그리고 즐길래, 내가 정하는 게임이지 내가 될까 안 될까를 망설이다 보면 내 맘처럼 안 되는 구간을 이겨낼 수가 없더라고요. 그 세상에 어떤 애 마찬가지지 않나요? 흔들리는 나뭇가지에는 새도 앉지 않는다는데 내가 흔들리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도 그 마인드를 제가 혼자 장착한 게 아니라 계속 그런 마인드를 제가 스폰서님한테 배웠던 것 같아요. 제가 여기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나 모르겠지만 2세 사업자로서 많은 분들이 부모님으로부터 혜택을 받을 거라고 많이들 생각을 하세요.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당연히 정신적인 방금같이 멘탈, 무조건 멘탈이거든요. 사업은 마인드, 멘탈과 마인드는 부모님한테 엄청 제대로 공급받았어요. 같은 상황도 다르게 해석할 수 있거든요. 안 될 것 같아도 항상 성공자들 중에 비참한 과거가 없는 사람이 없어. 지금 비참하다면 확실한 성공이 보장돼 있는 거야. 그런 마인드들, 나는 왜 안 되지? 왜 어렵지? 그게 아니라 그런 거 없이 성공한 사람이 더 쪽팔린 거야. 그런 거 없이, 내공 없이, 경험치 없이 성공하면 나중에 파트너들이 겪을 어려움을 넌 어떻게 알아줄래? 그 사람들 절대 이해 못해. 그럼 나이도 젊은데 무시까지 당한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많은 경험과 많은 노하우를 축적해서 많은 경험을 하는 게 큰 리더가 되고 큰 성공자가 되는 게 더 좋은 거야. 거절받았어? 축하해. 이런 마인드를 배웠습니다. 대신에 소비자, 파트너, 사람들 달아주는 거는 일체 지금까지 자신 있게 제가 없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앞으로도 없겠죠. 그래서
저는 진짜 리더님들께서 아메이 사업 진짜 잘하고 싶으시잖아요. 저 뒤에 계신 분들 끝나고 팔짱 끼고 오른팔이 되겠습니다. 다이아몬드 스폰서님 노하우를 알려주십시오. 팔짱 딱 끼고 한번 붙어보세요. 그러면 지금 이 이상의 마인드들이 나를 계속 성공자로 바꿔줄 거예요. 저는 항상 이 생각을 했던 거죠. 지금은 너무 미약해서 문제죠. 너무 앙상하잖아요. 너무 미약하지만 나중은 정말 커질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내가 고통을 겪고 있는 건 잠시지만 이게 나중에 영원히 그 영광으로 남을 거라고. 고통은 잠시 있다라는 거죠. 고통을 피해가는 게 아닌 거죠. 그래서 저는 선택의 기준이 쉽냐 어렵냐 적성에 맞냐 안 맞냐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걸 내가 감당할 만한 가치가 있느냐가 더 중요한 거 아닐까요? 그죠? 그래서 저도 이렇게 울퉁불퉁하게 성장했습니다. 제 맘대로 된 것도 아니고요. 근데 이제 제가 3년 반 만에 에메랄드가 됐는데 저희 어머니가 이제 6년 만에 다이아몬드가 되셨어요. 제가 처음에 6년 만에 어머니 다이아몬드 되셨다 그래가지고 평균이 5년인데 오래 걸리셨네? 제가 그랬어요. 와 정말 건방졌죠. 제가 해보니까 어느새 에메랄드 되고 결혼하고 띵까띵까 하니까 벌써 6년이 된 거예요.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죠. 어머니보다 오래 걸린다는 건 있을 수 없잖아요. 이미 늦었어. 근데 이미 6년 됐어요. 제가 그때 마음을 먹습니다. 네트워크 상황은 에메랄드밖에 안 되지만 다이아몬드를 가야겠다. 다이아몬드를 해야겠다. 왜냐? 여러분들 작년에 비해서 올해 월등히 나아지셨나요? 아니요. 이번 달에 비해 다음 달에 월등히 나아질까요? 이대로 가면? 이대로 가면이 중요한 거예요. 전 안 되겠더라고. 내가 각성하고 덤벼야겠더라고. 도전을 해야겠더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정말 용기를 내서 그 어머니의 기간보다 넘어가는 게 이제 트리거가 됐죠. 한번 해보자 해서 제가 그 당시 파운더스 에메랄드를 가고 있었는데 다이아몬드 도전했는데 4번, 5번 처음 오신 분들 죄송합니다. 4번, 5번, 6번 레그가 필요한데 4번 레그 9%, 5번 레그 빵 프로, 6번 레그 빵 프로에서 제가 다이아몬드를 그 해 도전을 합니다. 엄청난 간절함이 다시 밀려오는 거예요. 왜냐면 파운더스 에메랄드만 돼도 저 아직 애기도 없는데 둘이서 한 1억 정도 나와요. 세금 떼고 먹고 살만 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제 초심을 잃은 거죠. 다이아몬드 가야지 해가지고 그때부터 엄청나게 하루 종일 이제 다시 도전 모드로 들어간 거예요. 근데 그때 너무 간절했는데 사람이 뭐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막 찾고 있는데 보이는 사람마다 다시 다 사업 설명했습니다. 다 사업 설명하고 꺼진 불도 다시 보자 이런 느낌으로 옛날에 거절했던 사람들, 아메 싫다 했던 사람들, 연락 안 된 사람들 다시 다 연락하면서 자존심도 좀 상했지만 다이아몬드 돼야지 하면서 다시 다 했어요. 그러다가 저희가 맨 처음 시작했을 때 제품 한두 개 쓰다가 아예 나가 떨어진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를 와이프가 만나러 간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갔다 와 이랬는데 얘는 안 할 거야. 이미 3번 얘기했고 이미 몇 년 동안 봤었는데 얘는 안 해. 근데 만나러 갔는데 그래서 갈 때도 평소에는 막 자료 엄청 들고 다니더니만 그 친구 만나러 갈 때는 저 코딱지만한 핸드백 들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커피나 마시고 와, 놀다 와 이렇게 했어요. 근데 웬걸 갔다 와가지고 이 친구 사업한대 막 이러는 거예요. 왜 이러니까 상황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그 자리를 쭉 지키다 보면 그 사람들의 상황과 환경이 달라져요. 예전에 괜찮았다가도 어려워질 수도 있고 뭔가 니즈가 생길 수도 있고 필요성이 생길 수 있는 사람마다 타이밍이 있어요. 문제는 뭐다? 내가 그걸 못 견디고 그만두니까 없어지는 거지. 저희가 계속 그 자리에 가다 보니까 그 친구가 자기도 모르게 비교가 됐나 봐요. 아미는 정말 이상해 보였는데 애들이 쭉쭉쭉 하네? 그럼 자기는 생각만큼 안 되는 현실이 하다 보니까 나도 그거 할 수 있어? 그래서 그때 성희 리더가 잠깐 저 냅킨 좀 빌려주세요 해가지고 카페에서 냅킨을 빌려가지고 냅킨에다가 사업 설명을 했대요. 그거 알아듣고 6년 만에 나와서 이 친구가 하겠다고 해보겠다고 해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쫙 나더라고요. 그 정도로 혹시 간절함이 있으십니까? 내가 도전하는 목표가 있다면 나 꼭 해야 돼. 나 무조건 해야 돼. 나 진짜 해야 돼. 하는 그런 도전 의식이 있으십니까? 전 그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제가 제일 많이 들었던 노래가 오늘 틀어드렸던 인정식의 제가 틀 노래였어요.
꺼이꺼이 울었습니다. 차에서 진짜 들으면서 다이아몬드 돼야 된다 막 이러면서 계속 울었는데 대박인 게 다이아몬드 되자마자 눈물이 안 나더라고. 그 노래 들으니까. 계속 상상을 하는 거죠. 다이아몬드 무슨 노래 틀지? 무슨 영상 틀지? 무슨 지난번에도 이런 얘기 했었죠. 무슨 사진 틀지? 이 친구가 딱 하겠다 그러니까 진짜 저 크리스천이거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눈물이 쫙 한번 해보자.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는 이 친구랑 같이 1년 만에 PT가 되는 이번에 케언즈 갑니다. 그렇게 해서 글씨가 안 예쁘네. 꿈꿔왔고 간절히 바래왔던 다이아몬드가 됐고 여러분들이 꼭 상상하셔야 됩니다. 다이아몬드 100%거든요. 그래서 다 되고 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사진. 네, 정말 부모님하고 같이 이렇게 하면서 부모님이 저의 멘토시거든요. 그렇게 했죠. 이거는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갈게요. 이 영상도 넘어갈게요. 네. 다이아몬드가 되면서 이건 보여드려야겠다. 부모님들 많이 계시는 것 같으니까 저는 지금 제 꿈이 저희 부모님 같은 어른이 되는 거예요. 돈이 많은 어른? 그거 아닙니다. 어떤 마인드를 상속해 줄까? 부도 상속이 되고 가난도 상속이 된대요. 근데 돈이 상속되는 게 아니라 마인드가 상속이 된대요. 자녀들이 부모님을 사랑하지만 부모님이 멘토가 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제가 많이 들었던 말들이에요.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차이는 기회의 가치를 아느냐 모르느냐의 차이. 부자는 1%의 가능성이 있어도 도전하고 패배자는 99% 가능성이 있어도 포기한다. 부자들 중에 부정적인 사람은 없다. 너의 인생은 3년 전, 5년 전 너의 선택의 결과가 지금이고 앞으로도 지금의 선택이 만든다.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을 도울 수 없다. 아주 알고 보니 이거는 우리 리치 디보스 창업자님이 얘기하신 거더라. 많이 벌어서 많이 나누는 축복 통로가 되라.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비즈니스 사업도 잘 되지만 마인드가 커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다이아몬드 되면 좋을 것 같으세요? 안 좋을 것 같으세요? 좋아요. 진짜 어렵지 않아요. 할 수 있어요. 시기가 안 되지? 제가 최근에 건설업계에서 일하시는 분들 몇 번 만났거든요. 건설업계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제 지인이 있는 제 파트너예요. 파트너 사업자분의 친하게 지냈던 형님이 지난달에 돌아가셨어요. 철근이 떨어졌대요. 그래서 사고를 당하신 거예요. 바로 그냥 하늘나라 가신 거 즉사하셨어요. 그래서 멘붕이 오셔가지고 저도 마음이 일면식도 없는데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근데 그거 뉴스에 나지 않는데요. 다 쉬쉬한대요. 실제로 대기업에서도 그런 과로사 이런 게 많대요. 알게 모르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아메이 하면서 과로사하는 사람 없습니다. 과로할 만큼 하지도 않아. 네. 아메이에서 과로사하는 일 없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하세요. 죽을 만큼 해도 죽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다이아몬드 되고 나니까 생각보다 훨씬 좋아요, 여러분. 그 중에 하나가 여행인데 글씨가 안 예쁘네. 제가 아메이 사업을 시작한 나이가 27인데 10년 차 됐죠. 어떻게 10년도 안 됐는데 이런 여행들을 최고의 럭셔리 여행을 매년 평생 공짜로 갈 수 있을까요? 여행만 따져도 아메이 가치가 대단한 거 아닐까요? 정말 이런 일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요즘 와이프랑 무슨 얘기하는지 아세요? 둘이 여행을 한번 가자. 근데 아메에서 여행을 너무 많이 보내줘서 언제 가야 될지 모르겠다. 저 또 처가가 미국이거든요. 미국도 매년 가야 되는데 그럼 아메에서 여행을 1년에 2번 보내줘 일단. 리더십 여행, 다이아몬드 여행. 그럼 우리 미국 처가 댁도 가야 돼. 미국도 가야 돼. 그럼 개인 여행까지 하면 4번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처음 시작했을 때 꿈꾸던 삶이 약간 가까워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느낌 너무 좋아요. 왜 명절 때 여행을 갑니까? 사람 없을 때 가야지. 그게 저도 처음에 시작할 때 꿈이었거든요. 결제 받고 휴가 쓰겠습니다 이런 거 말고. 네. 그래서 다이아몬드 되니까 이제 비즈니스 클래스 타고 여행 다니고, 네, 이런 거 참 좋아요. 그러면서 정말 멋진 분들, 네, 이게 그 마이크로소프트 부사장까지 가셨던 빌 게이츠와 동갑이자 빌 게이츠와 함께 식사를 가장 많이 하신 우리 윤은모 더블 다이아몬드 리더님하고 같이 골프 치고, 예, 노는 걸 미루면 노는 물이 달라진다더니 내가 어떻게 빌 게이츠 만나면 제가 뭐라고 물어본지 아세요? 이거 녹화되나 혹시?
안 될 수도 아니에요. 있는데. 네. 빌 게이츠는 한국 오면 뭐 해요? 그럼 안 궁금하세요? 저 이분 만나서 계속 물어봤어요. 빌 게이츠는 음식 뭐 좋아해요? 뭐 해요? 대답 다 해주셔요. 네. 그게 정말 아메이하면서 멋진 친구들이 많이 늘어난다라는 거. 네. 이런 보상 갔을 때. 그리고 이제 작가님들이 따라다니면서 사진 찍어주시는 거. 네. 그래서 20대 때 노는 것들을 포기했더니 바뀌더라고요. 네. 저는 이거 될 거를 정말 100%라고 마음속에 진짜 심어도 되신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글로벌 비즈니스도 원래 시작할 때부터 꿈꿨기 때문에 저희는 호주 갔다가 그냥 이제 놀다 오기는 싫어가지고 이제 오스트레일리아, 호주에 이제 아이디를 만들었는데 이제 호주, 뉴질랜드는 이제 원 마켓이에요. 미국과 캐나다도 원 마켓이고 아이디 공유를 합니다. 그래서 호주에서 만들어놨더니 제 파트너의 친형님이 이제 뉴질랜드에 살고 계신다. 그분이 아메이 사업의 비전을 보신 거예요. 한국 왔다가. 그래가지고 해보자 해가지고 줌 미팅이 너무 좋은 거예요. 줌이 되니까. 그래서 줌으로 해가지고 이제 뉴질랜드, 뉴욕, LA, 대만, 부산 해가지고 이제 4개국 미팅을 하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파트너까지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는. 네. 그리고 이건 저희 미국 비즈니스 하고 있는. 미국에도 처가 식구들이 있고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미국 비즈니스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또 어떤 나라들이 확장될지 모르겠지만 젊으니까 한번 전 세계 진짜 디지털 노마드 한번 해봐야죠. 저는 그래서 이거 한번 꿈꾸고 있고 재밌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북곡 여행도 저희한테 굉장히 의미 있었는데 이제 저기 사진 왼쪽에 보이시는 분이 이제 저희 장인어른이세요. 그래가지고 장인어른 그동안 이게 시간이 안 맞고 해서 이제 한 번도 여행 못 모시고 갔는데 이번에 타이밍 맞게 모시고 가게 됐습니다. 안 가신다 그러더라고요. 처음에는. 나 예전에 동남아를 얼마나 많이 가봤는데 무슨 베트남 안 가 별 관심 없으시더라고. 너무 좋아하시는 거야. 가니까 아메이 다르구나 막 이러면서 이게 저희 아버지랑 장인어른하고 비즈니스석에 둘이 같이 앉아 있는 저거 여러분 쉬운 그림 아닙니다. 저거 쉽지 않습니다. 네, 사돈간에 그래가지고 가시면서 누워서 가시고 오시면서 누워서 오시고 여행 가면 한식이 준비되어 있는 게 너무 감동이셨나 봐요. 이게 짜장 맞나? 짜장. 아침마다 이제 부추전, 김치전, 배추전, 죽에다가 반찬에다가 오징어 묵국에 이렇게 우리 유명한 거 아시죠? 아메이 김치. 네, 몇 톤씩 실어가는 그 섬세함에 감동을 받으신 거예요. 근데 이제 한국 올 때는 다음 여행은 언제니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그렇게 제 와이프가 많이 울었어요. 왜냐하면은 저야 2세 사업자고 부모님이 다 같이 하니까 잘 되면 이제 응원받고 이러지만 제 와이프는 달랐거든요. 거기는 시작한다 그랬을 때 가족들이 다 반대했고 저희 집 시집 오는 것도 싫어했을걸요. 다단계 가족이라고 아마 온 가족이 하고 있으니까 너네 부모님 뭐하니 다 아메이니까. 그래서 제 와이프는 항상 약간 한이 있었어요. 증명하고 싶다. 내 선택이 옳았음을 증명하고 싶다. 아메이가 가짜면 몰라도 진짜기 때문에 진짜는 증명을 해야 됩니다. 그거에 이제 있었죠 마음속에. 근데 이번에 약간 그 증명하는 시간이 된 것 같아요. 여행 가셔서도 계속 하는 얘기가 이제 너네 걱정은 없다. 너네 걱정은 없다. 너네 걱정은 없다. 이 말 계속 하시는데 계속 울더라고요. 여러분들 증명하고 싶지 않으세요? 내 선택이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 정말 보여주고 싶지 않습니까? 지금 보세요. 엔비디아 창업자 같은 그런 젠슨왕 같은 사람 보면은 그런 분들뿐만이 아니라 전부 다 밑바닥에 시작해서 결과로서 증명해내잖아요. 근데 거기 맨 땅에 진짜 완전히 불모지 개척하는 거고 우리는 시스템대로만 따라하면 증명할 수 있는 게임인데 뭐가 어렵습니까? 마음 먹고 따라하면 진짜 5년 인생 던지면 할 수 있는 일인데 가치가 너무너무 커요. 네. 이런 사진도 쉽지 않습니다. 저희 아버지랑 장인어른. 네. 저 사진을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아버지랑 같이 여행 간 게 중학교 때 이후로 처음이라 그랬나? 뭐 이런 것들. 저희 할머니도 따라갔어요. 네. 그리고 여행 마지막 날 이제 한국 돌아오려고 이제 아침에 공항으로 딱 가는데 문자가 날라와서 문자가 띠리띠리띠리 날라오길래 봤더니 저희 파트너분들이 스폰서님 연말 보너스 나왔어요. 연말 보너스 나왔어요. 연말 보너스 나온 날이었던 거예요. 너무 제가 돈 나오는 것보다 아마 다 느끼시겠지만 내가 연말 보너스 나오는 것보다
내 파트너도 연말 보너스 나오는 게 훨씬 더 기뻐요. 그래서 막 카톡을 보고 제 걸 딱 들어가 봤더니 세상에 여행 갔다 오는데 연말 보너스가 제 친구도 연봉만큼 나오더라고. 6천만 원 넘게 나오더라고. 더 늘어나겠죠. 네. 마지막인데 물론 돈이 다는 아니지만 세상에 많은 일이 경제적인 부분으로 또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저는 제가 남들보다 더 열심히 해서 남들보다 뭘 더 잘해서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세상에 저보다 더 훌륭하고 열심히 사신 분들 얼마나 많습니까? 여기도 많으시겠죠. 근데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선택을 잘했다. 선택입니다. 제가 직장을 쎄 빠지게 10년 다녔어도 전 절대 지금 라이프 스타일 못 누립니다. 아메이를 선택했고 남들이 다 가는 길이면 남들과 같은 결과겠지만 다른 선택을 한 게 이까지 온 것 같아요. 물론 아직도 갈 길이 멀었지만 그래서 저는 결혼할 때 2019년도 6월 달에 결혼했는데 제가 객기를 부렸습니다. 부모님께 돈을 더 이상 받지 않겠습니다. 제 와이프도 어릴 때부터 돈 덩어리 자녀들이기 때문에 돈을 받지 않겠습니다. 해가지고 저희가 18평 빌라에 월세로 들어갔어요. 절대 그런 짓은 하지 마십시오. 그때 되게 멋있었지. 멋있어 이러는데 대박 바퀴벌레 나오고 막 주차난 때문에 막 전쟁이고 막 너무 힘들었어. 2년 살고 저희가 에메랄드가 돼가지고 이제 에메랄드 이렇게 지나가면서 저희가 드디어 아파트라는 곳을 갑니다. 25평 전세로. 거기 너무 행복했어요. 주차할 곳이 있다. 우리 차가 이제 눈을 안 맞아도 되는구나. 막 이랬는데 그리고 나서 열심히 다이아몬드 도전하고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지난달인가? 네, 지난달에 이제 저희 자가로 이제 분당 아메이에서 한 10분 정도 걸리는 곳에 37평 이제 아파트를 저희가 사게 됐습니다. 부모님께 하나도 손 벌리지 않고 저희 손으로 이제 뭔가를 만들어냈다라는 게 굉장히 자부심이 있고 아메이의 기본이 이제 홈미팅이라 그러는데 저는 10년 동안 홈미팅을 제 집에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항상 파트너 집에서 하거나 그 동네 스터디 카페 같은 거 빌려가지고 저희 집은 너무 좁아 터졌으니까 초대를 못해. 그래서 이 홈미팅인데 이거 홈미팅이 아니네 하면서 했었는데 이제 그걸 할 수 있는 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걸 딱 사면서도 물론 뭐 전액 현찰은 아니었죠. 당연히 이제 엄청나게 이제 뭐 그 대출도 있고 이러지만 저는 단언컨대 생각합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작은 집일 거라고. 제가 아메하면서 들었거든요. 네 인생의 마지막 가난을 즐겨. 여러분들 혹시 경제적으로 어려우십니까? 제가 대신 말씀드릴게요. 인생의 마지막 가난을 즐기십시오. 아메이 비즈니스 제대로 튼튼하게 하다 보면 가난해질래야 가난해질 수가 없습니다. 이 연금성 인세 소득이 주는 이 마음의 안정감과 편안함은 이루 말로 할 수 없습니다. 금액이 커서가 아닙니다. 꾸준함의 힘입니다. 수입이 꾸준하게 나온다는 거. 그래서 저도 더 도전을 하고 있죠. 60주년을 가보니까 70주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100주년을 얘기하더라고요. 2029년도가 70주년입니다. 이미 10년 전에 발표가 났습니다. 10년 전에 70주년이 오면 2029년이 오면 전 세계 다이아몬드 이상을 다시 한번 라스베가스 초대하겠다. 아마 자녀 동반이 되겠죠. 이번에도. 이걸 10년 전에 발표했는데 여러분들 얼마큼 마음에 품고 계세요? 무조건 가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시작하시는 분도 갈 수 있어요. 가면은 진짜 아메이를 바라보는 관점, 시간이 여기 우리 멋진 사회자, 우리 한국 아메이 영리더 대표로 저희 같이 두바이 갔었던 사진도 있고 이렇게 영리더들과 글로벌한 아메이를 경험하면서 저는 진짜로 아메이 스케일을 봤습니다. 아메이는 70주년을 준비합니다. 이게 아니라 우리 100주년 준비하고 있대요. 40년 준비하고 있대요. Succession 이게 뭐냐면 대를 이어가는 그 자녀 그 상속이 아니고 어쨌든 대를 이어가는 그 교육 프로그램을 Succession 프로그램을 아메이가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대요. 우리 삼성 가문이 2세 3세 준비하는 느낌이겠죠. 아메이 가문 2세 3세 준비하고 있대요. 100주년까지 확실할 것 같아요. 그럼 우리의 선택이 중요한 거죠. 여러분들께서는 2029년도에 무엇을 꿈꾸고 계십니까? 전 지금 입버릇처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이 믿져봤자 본전이다. 나는 2029년도에 50조의 파트너 다이아몬드 데리고 라스베가스 간다. 저 그 얘기 밥 먹듯이 하고 있어요. 아마 안 돼도 반은 되겠지 뭐 이런 마음으로 한번 해보자.
저는 5년 뒤 2029년이 되면 39입니다. 아직도 40이 안 됐어요. 그죠? 그때 저는 FC 멤버가 되는 게 꿈입니다. 가슴이 뛰는 것은 수익 구조상 얼마나 많은 사람을 성공시키고 함께 할까? 그게 곧 나의 핀이니까 그게 가슴을 뛰게 하는 거죠. 무엇을 꿈꾸고 계십니까, 여러분? 저도 지금 수석 다이아몬드 도전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갈 겁니다. 여기 계신 리더님들과 다음 만남 때는 우리 같은 서로 피는 다 모르지만 더 성장하는 모습으로 꼭 만났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만났을 때 저희가 이런 여행이나 그런 곳에서 만나면 인사 한번 해주십시오. 같이 지금 이 시기에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꿈꿀 수 있는 도전의 자리가 됐다고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꼭 여기 계신 리더님들 70주년에 라스베가스에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멋진 게스트 스피치를 해준 김동영 리더님께 뜨거운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